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한자 급수 시험 3급 2 4강 손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바닥 장인데요. 여기에 손수가 들어가 있죠. 선수가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바닥 장. 그래서 고장난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두 손이 합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애로운 손바닥으로는 소리 내기 어렵다. 한 손바닥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고사성어였고요. 박장대소는 웃을 때 깔깔깔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 것을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칠박자죠. 손바닥장, 큰데 웃음소. 합장은 이렇게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두 손을 딱 모아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죠. 손바닥을 합한다. 손바닥장, 합하라, 합장입니다. 주먹곤입니다. 주먹곤 밑에도 손수가 들어있죠. 주먹곤투. 곤투가 얼른 생각이 나죠? 곤투, 태권도 할 때 주먹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먹곤, 싸울투, 곤투, 태권도. 그 다음 잡을 구속한다 할 때 구자입니다. 이거 손이 있죠? 여기는 글구자입니다. 글구하고 손하고 합쳐서 잡을 구. 부수에서는 선수변에서 찾아야 되겠죠. 또 구석, 구류는 잡아서 어디에 묶어놓는 거죠. 어느 장소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류입니다. 구속은 어느 공간에만 가둬놓는 것도 구속이죠. 드날릴 양, 이름을 드날린다 할 때 드날릴 양입니다. 뭔가 손이 있죠. 여기 앞에다가 여기 언덕부가 있으면은 변양자가 되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언덕의 한쪽에 해가 비치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변양자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소리를 나타내고 앞부분이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이죠. 드날리양, 의기양양할 때. 양명, 이름을 드날린다. 선양,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는 걸 선양이라고 그러죠. 억양, 누르고 드날리고 두 개 서로 반대자입니다. 여기에서 양명이 있는데요. 이름을 드날린다. 사자소학에 보면 입신행도하고 양명후세하야 이현부모가 효지종냐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효도의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로 해서 출세한다고 그러죠. 뭔가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거. 박세리 골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도 같이 드날리는 거죠. 이게 바로 양명입니다. 이 양명이 바로 가장 큰 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든지 자기 어떤 분야에 1등이 되어서 우수해서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큰 효도입니다. 자, 물리칠 배척한다 할 때 이게 제방변이고 뒤에는 안일비자죠. 아니다. 물리치는 거죠. 그 손으로 풀을 뽑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자가 바로 절비자예요. 절배가 뺄 발의 처음자인데요. 아마 그 풀을 베서 물리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배척한다. 배제한다. 그 사람을 빼버리는 거죠. 배제는. 배척은 그 사람을 물리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척, 배제. 붙들부, 도울부, 붙들부 손으로 붙잡아 주니까 제방변이 들어가고요. 사내부 이게 바로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부양 가족 할 때 붙들고 봉양한다. 부조 도와준다는 거죠. 도울조자죠. 붙들어서 도와준다. 억강부약 강한 것은 억누르고 누를 억자고 약한 것은 붙들어준다. 억강부약이고요. 상부상조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준다. 상부상조이고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 할 때 자기 가족을 뭔가를 먹여 살죠. 그것이 바로 부양가족.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뺄발. 뭔가를 뽑아내는 거죠. 발췌한다. 뽑아내는 것이죠. 손으로 뽑아내니까 제방변이 들어가겠죠. 발취, 이를 뽑아낸다. 발췌, 어떤 문장, 어느 한 책에서 어느 한 부분, 문장을 뽑아내는 거, 발췌입니다. 발탁, 뽑아내는 거죠. 많은 수 중에서 어떤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떤 자리에 청구하는 걸 발탁이라고 하죠. 발군, 그럼 여러 사람 중에서 뽑아내는 거 발군. 발염은요, 염색할 때 어느 한 천이 있으면 어느 한 부분만 다른 색깔로 염색합니다. 뽑아서 그 부분만 다르게 염색하는 것을 발염이라고 했습니다. 기발하다, 어떤 특출난 생각을 기발하다라고 그러죠. 발본색온이라는 것은 어떠한 안 좋은 그 습관 같은 것을 뽑아내버린다는 거죠.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는다. 그것이 바로 발본색온이라는 사자성어였고요. 떨칠불자, 떨어낸다는 거죠. 뭔가를 털어내버리는 거죠. 불식시킨다. 그 말은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새롭게 바꾼다는 거죠. 불화한다 그러면은 뭐 나라에서 땅을 불화받았다. 뭐 나라의 땅을 내가 뭐 경매로나 뭐 돈을 내고 내가 내 앞으로 만든 것을 바로 불화받았다 할 때 불화하고요. 불입 그러면 돈을 집어넣는 것이죠. 불입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열십자도 되고 주울습자도 됩니다. 제방변에다가 합할합자죠. 습득할 때는 주울습자고요. 시벅할 때는 열십자고요. 습골할 때는 뼈를 모은다는 거죠. 가령 이제 무덤 병분을 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걸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한다 그럴 때 습골이죠. 그 무덤을 파헤쳐 갖고 뼈만 골라내는 것을 습골이라고 합니다. 수습 이것도 뭔가 주워 모은 것을 수습이죠. 뭐 일을 수습한다 그러면 안 좋게 된 일을 정리하는 거죠. 습유, 어떤 길에 떨어져 있는 거, 누군가가 버린 것을 주운 걸 습유라고 합니다. 자, 옛날 고사성어에 노블습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살기에 평안하면 길에 남의 물건이 떨어져도 길에서 뭐 누군가가 버린 물건도 죽지 않는다. 도불습유 마찬가지입니다. 길에 떨어진 누군가가 남겨진 것을 죽지 않는다. 그 사람이 뭐 실수로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실물을 함부로 죽지 않는다. 노불수비유, 도불수비유는 먹고 살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가 잘 되었다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막을 저항한다 할 때, 뭐 막을 때는 뭐 손을 이용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방변이 들어갑니다. 저항, 조촉, 근저당, 저당 잡힌다 할 때 뭔가 돈을 빌리고 그 사람이 그냥 빌려주나요? 집을 담보로 잡고 뭔가를 돈을 빌릴 때 근저당을 치고 또 저당을 잡힌다 그러죠. 조촉된다 그러면 법에 걸린다. 법에 조촉된다 그러면 뭐 법에 걸린다. 닿을 촉자예요. 법에 닿는다. 저항은 겨룰 항자죠. 항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딸 적자는 뭐 손으로 딴다는 거죠. 여기다가 뒷부분에다가 이게 뒷부분이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험시험 갈착을 하면 갈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소리고 앞에 제방변이 손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딸 적자, 조교. 뭐 중요한 것만 뽑아내는 걸 조교고, 적발, 누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잡아내는 거죠. 잘못을 가리키는 거, 지적한 거. 적화, 꽃을 딴다. 적화, 과실과 과실을 딴다. 적아, 싹을 딴다. 적순, 죽순순자죠. 죽순을 딴다 라는 뜻이고요.
적시한다 그 말은 보여준다는 거죠. 딱 어떤 것만 따서 이거다 라고 딱 보여주는 것이 적시고요. 적출이라는 것은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할 때 콩팥에 돌이 있으면 거기 돌만 골라서 뽑아내는 거, 이게 적출입니다. 열척자는 뭔가 열었다, 개척한다 할 때 쓰이는 자입니다. 개척, 간척지, 척사, 척식, 탁본, 수탁이 있는데요. 이 열척자가 번뜰 탁도 돼요. 탁본이라는 것은 비석에 있는 글씨를 번뜬다 할 때 거기다 종이를 대고 먹물로 이렇게 토닥토닥토닥해서 탁본, 딱 그 종이를 떼어내면은 종이의 글자가 그대로 배어 나온 거예요. 탁본이고요. 손으로 번뜬다 그래서 수탁이고요. 간척지라는 것은 그 쓸모없는 땅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간척지입니다. 주로 바닷가에 있는 땅에다가 바다를 막고 거기다가 흙을 부어서 농지를 만든 것이 주로 간척지죠. 척사, 그리고 척식회사, 이것은요, 새로운 남의 나라에다가 자기의 국민을 갖다가 여기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바로 척식입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자기 자국민, 일본인을 갖다 놓고 척식 회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시물식자죠. 열척 시물식, 자기 국민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척사라는 것은 뭔가 개척하는 사람을 뜻하겠죠. 자, 바꿀 환자입니다. 환전할 때, 교환한다 할 때 바꿀 환자입니다. 여기 앞에 이거 뒤부 요 불화를 딱 쓰고 하면은 빛날 환자입니다. 빛날 환자. 그래서 뒷부분이 이름을 소리를 나타내고 앞에가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입니다. 자, 교환할 때 환전, 돈을 교환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꾼다. 환전. 또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다 할 때 환전, 교환, 서로 물물 교환도 되고요. 돈하고 물건하고 바꿀 수도 있고요. 환율,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하고 달러하고 비교했을 때 그 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 얼마를 줘야 되겠죠. 이걸 바로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기시킨다, 공기를 바꾸는 거죠. 외환, 외국 돈끼리 또는 외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을 바꾸는 것을 외환이라고 하고요. 환전, 또 하나 왔네요. 환불, 다시 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도로 받는 걸 환불이라고 합니다. 이 환불에서는요, 달러를 우리나라 돈을 주고 달러를 바꾸는 것도 환불이라고도 합니다. 누를 억자입니다. 억지한다 할 때 억불숭유, 이것은 조선시대 때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숭상한다 그래서 억불숭유 정책을 썼고요. 억압, 누르럭, 누를압자, 억제, 법도제자예요. 억제한다, 누른다는 뜻이고, 옥류, 누르고 묶어둔다, 억양, 누르고 널리 할 수 있게, 드날리고, 두 개 반대자죠. 자, 물들 염색한다 할 때, 염색하는 재료도 다 나무에서 나옵니다. 자, 물을 들을 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물들 염색, 전염, 감염, 연병, 염료.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우리 욕설에 연병하네, 이 말은 전염병을 얻었네,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아주 안 좋은 말이니까 이런 욕설 쓰면 안 되겠죠. 전염, 말하자면은 감염될 수 있는 병이 옮겨갔다. 이게 바로 전염입니다. 염료는 염색하는 물질을 염료라고 합니다. 자, 부드러울 유연하다, 유약하다 할 때, 여기 창모예요. 창모. 밑에 나무 모으기죠. 창으로 나무를 찌르면 창이 들어가죠. 나무가 좀 부드럽죠. 근데 창으로 새를 찌르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나무가 부드러워서 창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드러울 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건 아마 회의자입니다. 우유부단 넉넉할 유 빼어날 우고요. 부드러울 유 안입을 끊을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뭐 강하게 뭔가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 유연 부드럽고 연하다. 강유 굳세고 부드럽다. 두 개 반대자죠. 유약 부드럽고도 약하다. 온유 온화하고 부드럽다. 온유한 성격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부드러운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거칠 황자. 풀이 있죠. 망할 망자죠. 풀이 없이 거의 황량한 상태가 바로 거칠 황입니다. 사막 같은 데는 풀이 거의 없잖아요. 풀이 망해버려. 풀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 황야라고 하죠. 황야. 황무지가 바로 풀이 없는 곳을 황무지라고 합니다. 황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걸 황천길을 간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죠. 황폐화. 뭐가 없어요. 다 쓰러지고 아무것도 없다. 황폐화했다. 폐할 패자죠. 황무지. 또 나왔네. 황량. 거칠고 서늘할 양자. 따뜻한 것이 없어. 삭막한 걸 황량하다 그러죠. 황당하다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없을 너무 당황스러울 때 황당하다. 황당무계 말이나 행동이 너무 헛되고 터무니없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을 황당무계라고 합니다. 풀을 창공을 가른다 그러죠. 새가 날아갈 때 창공을 가른다. 풀을 아주 짙푸른 것을 말합니다. 창망 짙푸르고 아득하다. 하늘을 보면 끝이 없이 아득하잖아요. 푸르고 아득한 걸 창망, 창공, 푸른 하늘, 창해, 푸른 바다, 창천, 푸른 하늘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잡을포. 옛날에 포졸들이 뭐 죄인을 잡으러 왔다 그러죠. 잡을포. 뒤에 부분이 보자인데요. 이게 포로 발음돼. 삼수면에다가 뒤에를 넣으면은 물가포, 객가포, 목포, 포항 할 때 객가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이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자이죠. 여기다가 입구가 들어가면은 또 다른 포가 됩니다. 그다음 포로, 포획, 포착, 나포, 포졸은 죄인을 잡으러 다니는 군사고요. 나포는 손으로 잡는 거, 잡을 포자고요. 포착, 잡을 착자입니다. 포획, 얻을 획, 잡아서 얻었다. 포로, 포로를 뜻하죠. 그 다음 떨칠진, 크게 소리를 낸다는 거죠. 진동한다는 거. 지는 떨치고 일어난다는 거죠. 진폭, 지진이 일어날 때 그 폭이 얼마냐, 진폭이 얼마냐 할 때 그 진폭, 떨림, 크게 떨치고 일어난다 할 때 떨칠 진자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손에 관한 한자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급투 5강, 가다, 긋다에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